안녕하세요, JD 행정사입니다. 언박싱 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망가졌잖아요. 저도 진짜 좀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차를 잘 됐다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실이 좀 좁다 보니까 그 일체형 PC를 어디다 둬야 될지 참 난감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노트북을 펼친 거는 이 노트북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노트북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노트북인데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컴퓨터는 한글 2020 깔려 있는 상태고요. 요거 OBS 하나만 깔겠습니다. OBS는 제가 방송하는 시스템이고요. 투모니터 쓰겠습니다. 투모니터 써야 편하긴 편해서요. C타입으로 연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노트북에 C타입이 있긴 있는데 디스플레이까지 연동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요거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적용.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밝기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최저가 PC로 해야 된다라고 최초에 그걸 했었는데 최초의 모토는 그거였으나 169,000원짜리 PC였죠. 그게 망가지는 바람에 그거 못지않게 안 좋은 이 노트북으로 행정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OBS 좀 깔겠습니다. 요게 47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산지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면 40만 원대면 사지 않을까. 저 OBS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왜냐면 화면 녹화하고 때 쓰거든요. 동상 많이 느리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녹화 최적화, 방송은 하지 않을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캔버스 설정, 초당 60 가능한 한 60을 선호. 설정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소스 목록으로 이쪽 화면 좀 캡처하는 거를 디스플레이 캡처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 모니터, 보조 모니터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나오고요. 보조 모니터만 녹화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카메라에 있는 녹음이랑 요거랑 이제 겹치게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알아서 그걸 하겠습니다. 노트북 스펙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컴퓨터를 완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렇게 시스템 가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했고 장치 관리자를 가야 되는데 클립보드 정보 셀러론 63050 1.8GHz입니다. 그리고 램은 원래 4기가짜리인데 제가 어머니 램 업그레이드 하면서 제 노트북에 있던 8기가 램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16기가짜리 두 개를 넣으면서 거기에 있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26,000원 정도 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8기가 램을 하나 더 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16기가 정도 넘쳐나고 4기가는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 그런 거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램 하나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느립니다. 이렇게 느린 컴퓨터로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i5 이상 쓰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가 느리면 하다못해 짜증나거든요. 나는 막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느려버리면 답답하니까. 다시 OBS 녹화할게요. 부팅 시간 보면 컴퓨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요즘 컴퓨터들 쇼츠 보니까 뭐 10초, 20초면 거의 다 그거 되는데 4, 50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해서 여기 화면 옆에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행정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그 영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업 방식에 있어서 SNS별 특징에 대해서 알려줬었는데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에서 영업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블로그입니다. 이게 할게요. 원래 블로그 3개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블로그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입량입니다. 사실 그거까지 다 말씀드려도 되나? 영업 비밀인데.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제가 쓴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게 네이버는 로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아 그리고 채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는 기준은 딥 인텐션, 그러니까 깊은 관심도. 내가 예를 들어 행정사라는 키워드로 글을 썼다. 그러면 이 관련된 큰 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행정사에 대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찾는 글, 이 로봇이라고 하죠. AI가 찾아서
행정사라고 했을 때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라고 검색을 하면은 행정사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험과 관련돼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일반 행정사, 직장인 국비 지원, 인강 최대의 수수료 혜택, 행정사 자격증 부담 없이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 광고라고 나오죠. 그리고 행정사 연봉, 일반 행정사 연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깊은 글, 그거를 노출을 시킵니다. 이게 다이아 엔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글을 관련 있고 깊게 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채슬입니다. 채슬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생 블로거가 있고 오래된 블로거가 있어요. 근데 신생 블로거는 기록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게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된 블로거인데 이 사람이 조회수도 많이 끌고 와. 뭐 글 한 번 쓰면 조회수가 1000, 2000씩 땡겨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오래된 블로거가 정말 가벼운 글을 쓰더라도 이 사람은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번 글도 잘 썼을 것이다.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종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갤럭시 울트라 24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제외하고 떼굴떼굴 너구리, 바로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떼굴떼굴 너구리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블로그 이웃 3,700명이죠. 그리고 여기 쭉 내렸다 보면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로 여기 뭐 히스토리, 이 사람을 보면 투데이가 벌써 2,300개고 토탈이 199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됐겠죠. 이 두 개의 로직을 꼭 생각을 해두고 글을 써야 됩니다. 다이아, 채쓰리.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냐 물어보신다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시장을 선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글을 쓰고 싶어. 오늘 행정사 업무 중에 이렇게 행정사 업무 편람, 아마 교육 받으셨으면 받으셨을 거예요. 행정사 업무 편람. 여기서 뭐 공부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 그래서 인가 신청은 이렇게 신청 접수 및 신청 서류. 그러면 요것과 관련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글을 적어 볼게요. 검색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광고는 법인 설립 뭐 이런 분들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뭐 해서 인기 주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인기 주제네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글을 읽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장애인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오늘은 6개월 만에 설립 서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40% 이상 주사업의 공인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뭐 이렇게 주사업 유형은 뭐 이렇게 해서 사진 몇 개랑 들어가죠. 발기인은 5인 이상으로 법인도 가능합니다. 조합의 명칭 나타낼 수 있는 작업 나타내야 되고 정관에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고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모으기, 정관 작성하기, 설립 동의자 모집하기, 창립총회 개최하기, 설립 설치 인가. 그래서 여기 필요한 서류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가 나오잖아요. 설립 등기하기.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면 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가 얼추 나오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관련돼서 어떻게 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고성 하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이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행정사 업무 편람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 인가 절차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신청 시 서류 목록.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설립인가 신청서. 여기 다 나오죠? 개최 공고문, 의사록, 임원 명부, 발기인 설립자 동의자 명부,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블로그에 녹여야 돼요. 그러면 이 블로그에 녹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캔버스라는 걸 쓰거든요. 그 유료화 버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새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새 디자인을 만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지 슬라이드용으로 1위였을 때가 가장 이쁘게 나와요. 소상공인 클릭해야죠. 그러면 만드는 거는 템플릿을 그냥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템플릿을 검색해서 모든 응용 템플릿 한번 볼게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이쁘죠? 그러면 이런 거 쓰는 이거 프리미엄 템플릿이네. 여기 있는 게 프리미엄 템플릿입니다. 더보기 그러면 요 프리 붙어 있는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요거는 글씨 크기 줄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JD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조금 를 넣어서 조합이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프리미엄이라 이건 넣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됐죠? 페이지 추가하고 아까 템플릿에서 여기서 이런 걸로 쓰는 거죠. 협동조합 설립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있으니까 이거 또 늘려서 협동조합 설립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계속 갈 겁니다.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JD 정사사무소 설립 절차 그러면 아까 조합원 정관 사업계획 작성 이렇게 된 거는 늘려주면 됩니다. 창립 총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총 10개니까 여기서 하나 더 가져갈게요. 지금 컴퓨터 버벅임 없죠? 녹화하면서 해도. 신청 서류 구비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하기로 했으면 또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까지 갔으니까 설립인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7 설립 인가증 발급 8 출자금 납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복사해야 되겠죠? 자, 등록 사진은 5개 이상 넣어주는 게 좋아요. 5개 이상 넣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넣어요. 많이 복잡하죠? 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2558-8475 전화번호를 남기는 거죠. 사진 5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해요. 그 다음에 웹편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고 됐죠? 다운로드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제 이 컴퓨터에서 탐색기 열어서 이게 저장 위치가 다운로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영상 해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 풀기. 이 압축을 풀 때 여기 요거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름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파일이 다 됐으니까 블로그에 갑니다. 요거 블로그 사실 그렇게 편집 안 해요. 크게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 대전행정사 JD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이렇게 키워드가 될 만한 거를 제목으로 잡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JD입니다. 겨울 같지 않게 날씨가 많이 따뜻하네요.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서 요거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이제 정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또 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면 되는, 저는 여기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관련돼서 깊은 글 썼죠. 그러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자세하게 썼으니까.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돼서 설립이 이제 사람들이 찾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챗3. 저거는 신생 블로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누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글을 누적을 시키면 나중에 제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블로그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겠죠? 전화가 오면 이제 그 방법은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쵸? 미리 캔버스 하는데 지장 없었죠?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지 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스 목록 이거 비주얼에서 보여주면서 그럼 이게 좀 어지러울 텐데 소스 목록에서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 그러면 VGA 카메라 나오죠? 지금 역광이네요. 역광이니까 날 아프게 하고 날 기쁘게 하고 넌 행복하니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니 널 아프게 하고 방송용으로 구비한 장비 하나 쓰겠습니다. 사실 요거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게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잘생겨져 나올 겁니다. 눈부셔서 업무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이쪽으로 뺄게요. 그러면 제가 요 아래 나오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꽤 잘생기게 나오나요? 이제 블로그
쓰는 거 관련돼서 초창기 때는 여러 주제에 관해 쓰는 것이 좋다. 왜냐면 여러 주제에 관해서 쓰는 게 좋은 게 여러 주제를 써야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행정사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업무도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글을 쓰냐 하면은 두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를 매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두 번째는 계략적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거에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행정사분들 계세요. 그러면 너무 세세하게 적게 되면은 사실 그거 영업기밀 누설입니다. 잘 쓰신 행정사분들 거 보고 충분히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지 업무를 알려줌으로써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에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수백만 명이 와서 뭐 광고를 누르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끽해봐야 많이 봐야 10,000명 단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000명이 광고 누르는 사람 1,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명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고 10명 눌러봐야 클릭당 10원 이렇게 따지면 100원이고 클릭당 뭐 이 사람들이 5,000원짜리 눌러준다 그래봐야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략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너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합니까? 예.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되면 공부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도 안 받을 건데 내가 뭐하러 알려줍니까? 그리고 또 방법으로 나뉘어요. 그냥 애시당초 값을 높게 불러요. 애시당초 값을 높게 불러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서 비싼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느는 겁니다. 그냥 진짜 이거 받았으니까 늘 수밖에 없겠죠. 돈 받았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값을 낮게 부른다. 이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초임 행정사라 사실 그 업무 안 해봤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맡겨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수임 확률은 높아지긴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긴 합니다. 이게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 가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꽤 단가가 높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한 번만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집니다. 왜냐면 협동조합의 이름과 뭐 이런 것만 조금씩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왔을 때 그냥 값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뭐 주의가 있을 수 있고 값을 낮게 불러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잘 모른다. 대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지금 유튜브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그래서 너무 컴퓨터 살 필요 없다.